저는 아마도 그 강한 추진력과 그 다음에 남성적인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DNA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움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남성다움이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시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무지 감사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 강점을 살려서 보다 나은 그 영업인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성공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거 아마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동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애물을 더 이상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아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일했었던 20여 년 전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안 해본 걸 도전하고 그 다음에 남이 싫어하는 걸 또 여성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다루다 보면 기회가 나한테 오게 되고 그 기회로 하여금 나에게 또 다른 작은 성공을 하나씩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을 모델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힘, 그 다음에 여러분 몸, 정신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사랑,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거, 그렇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모이지입니다. 제 스타일은 아이스퀸으로 제가 꼽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얼음여왕이라는 용어인데 그건 아니고 제 스타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히 팩트를 파악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또 형평성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퀸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사실 소통이라는 것을 꾸며서 하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 팀원과 저와 양방향 소통을 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또 리더십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챌린지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컴페턴시 레벨을 늘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 그 개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런 육아적인 부분에 겹쳐서 개인적인 생활 를 조금은 이제 덜 중점을 두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챌린지인데 그거는 누구한테나 비슷할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의 발전에 조금 더 프라이어리티를 두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의 스트레이트타입은 뷰티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정형화된 건 없고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이모셔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같이 일하던 선배, 동료, 후배들을 특별히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성공해야지 나도 같이 성공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얘기도 하고 지적보다는 솔직해지려고 했었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그때 힘들었던 점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여자 직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일하는 동안에 힘든 점이 당연히 있었겠죠.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어서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뭐 저한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를 했고, 그리고 뭐 제가 슈퍼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전문가나 아니면 외부에 뭐 돈을 들여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게 몸도 마음도 좀 더 편해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외국계 HR 쪽으로는 여자들이 많아서 좋은 롤 모델들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들이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제 자신의 그런 경력 개발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고 운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좀 체계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깍쟁이 같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간 제 모습을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솔직하게 그냥 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막 푼수처럼 굴 때도 있으니까 좀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힘든 점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엄마다 보니까 회사 일과 엄마의 임무를 병행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12시에 집에 딱 퇴근을 했는데 밤에 자고 있는 아이의 알림장을 딱 열어보니까 내일 준비물이 강낭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 슈퍼마켓은 다 이미 문을 닫았고, 12시에 엄청 저도 피곤한데 다시 또 이마트까지 차를 끌고 가서 속속들이 이마트를 뒤지는데 강낭콩이 없다는 거예요. 강낭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노란 메주콩을 그냥 사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요. 와서 아이에게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걔는 너무 싫어했지만 할 수 없이 이거라도 들려보내면서 참 선생님이 무심도 하구나. 직장맘을 고려해주지 않는 이 짧은 노티스. 그래서 살짝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애도 뭐 그런 순간이 있고,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순간들이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있을 때 좀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서, 진하게 놀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보다 질로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엄마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Hi everybody, and hi to all of you in South Korea. You asked me if I had a stereotype about me as a senior leader, what would it be? And it was a tough one. I had to think long and hard, but I think people would say that they thought I am tough. And I would like to think that they would say this because I take the right decisions at the right time. I do difficult decisions, but in the right way. But I also hope that they would say that I respect them in being tough, and it's for the right reasons, for the business and for my own integrity. You also asked what are some of the challenges I faced being a leader in business. What's the biggest challenge was the question. And when I thought about this, I have to say there is no one big challenge that I can think of in my career. Rather, it's a series of challenges. Every day brings a different challenge being a woman in business. Whether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entered a leadership team at a country level, being the first woman in that team, relatively young, the prejudices and the stereotypes that I had to work against to be successful in that role. Whether it's the day that I decided to have a family and become a working mother, and all of the challenges that goes with that, finding enough time to devote to your children, but at the same time being fully committed to an important and fascinating job that I had, or whether it's just everyday small things where I may face somebody's prejudice or discriminatory comment, and knowing when is the right time to talk about that and face it head on, and when is the right time to just walk on by and keep quiet. So every day is a challenge as a woman in leadership. It gets easier as there are more and more women in those positions, but I would say that we have to be ready for that, and that's what change is about. So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and I hope that
we will get many more women in senior leadership positions in the years to come. Bye bye. Hello everybody, and I'd like to say a big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and having been asked to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this very important topic that's very close to my heart of women in leadership for your event. So first of all, you asked me what would be one of the stereotypes that I've had to face in my career, and I thought very hard about this. It was very difficult to choose just one, but I've chosen they say I'm a cheerleader stereotype. Now, why would I say cheerleader? Because I'm very often, increasingly so, recognised whenever I travel throughout the company as, you're the lady in the videos. Yes, I am the lady in the videos, but I'm not just the lady in the videos, and I find it a challenge to ensure that the people I meet and that the business leaders in this company understand that internal comms is not just about videos or myself or people in my team being a pretty face in the videos, but that we are a value-add function and a strategic business partner to the organisation. And the videos piece is very, very visible, of course, and it's a very important piece, but it's a very small part of my job and of the job of people in my team, and therefore the challenge is that stereotype is people go beyond that stereotype and understand the value add of the function. So how do I deal with that? Well, I'm flattered by being recognised, and it's a pleasure, and people are always kind and very positive and very good feedback about the communication we do through the videos. But I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of that visibility, to leverage it and therefore to take my networking further with the different business leaders in the company to ensure that I have top level discussions with them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the fact that it's a global expert function, and that we are positioning it as strategic business partners. Therefore, I leverage that stereotype to help it serve the bigger cause of the transformation that internal communication is going through today. But it can be, and it still continues to be, a challenge and frustration to be considered just as the lady in the videos. And I would say it's been a personal challenge for me myself, and I want to share that with you to help you accelerate and go faster on it than maybe I did myself in my own personal career. Women, we are our own worst enemies, and we hold ourselves back. We set our own limits, and one thing we don't do is we don't ask. We don't ask. If we are interested in maybe an open position that we would like to do, but we're not sure that we're capable of it, and we think we don't tick all the boxes, we will not ask. We will not put ourselves forward unless we are sure we tick about 90 or even 100% of the boxes. Men will put themselves forward if they're just ticking 60% of the boxes. They have that confidence to go forward. We don't. We hold ourselves back and we don't ask. We don't ask for pay rises. We may feel we're not paid enough or we should be developed more, etc., but we don't ask. If it's not offered, we find it difficult to ask. So I would say, don't hold yourself back. Don't be your own worst enemy. If you feel you're interested and motivated for a job, ask, put yourself forward. If you feel you should be paid more, or you want training, or you deserve development, etc., then ask. What's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you?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you is they can say no. No big deal. They said no, but you tried and you asked. But you know what? They might say yes. Or they might say, actually, I hadn't thought of that, but that's very, very interesting.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further. And you open up the discussion. Take the emotion out of it and open up the discussion. Ask. Don't be your own worst enemy. I know I have personally held myself back in the past. I've not asked, I've not dared to ask, and once I have, I realised that actually it wasn't as difficult as all of that, and it made a difference. So I do encourage you and inspire you to not be your own worst enemy and to ask. You deserve it. S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Have a great meeting, and I would love to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se very important matters and a topic very close to my heart further at future opportunities. Have a great time. Bye.